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강 많이 오셨네요. 네, 인터넷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그 실시간 채팅창이 떠서 이게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공티블 특강 이제 첫 번째 날인데, 한국사 오늘 국가직 대비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지금까지 국가직 출제된 08년 이후의 주제들을 뽑아서 그 부분을 한번 보는 특강을 준비해봤고요. 저는 이제 공단계에서 한국사 강의하는 문동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공TV가 정말 이상하게 라이브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이게 TV 나가는 것보다 더 떨린 것 같아요. 최근에 TV 출연 제안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근데 안 나갈 거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가고 싶었는데 욕심을 좀 버린 게 하나 있는데, 누구랑 같이 출연합니까? 그러니까 이민호랑 같이 해서 설마 그 이민호? 그래서 맞다 해서 안 한다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TV는 공TV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국가직 대비해서 이제 기출 문제 쭉 볼 거고요. 진도는 앞에 선사부터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출제됐던 주제들 가운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가 그걸 좀 파악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제일 앞에 선사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 꼭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는 받아 보셨을 테니까요. 문제 바로 보도록 하고, 기존에 출제됐던 주제들 지문들에다가 추가로 또 가능한 것들을 별도로 언급을 드리면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페이지 좀 봐주세요. 1페이지. 자, 한국사의 바른 이해 나와서 1번에 사실로서 역사,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 역사 있죠. 두 개를 묶어주세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죠. 네, 지금 출처를 보시면 09년 출제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16년에 출제가 됐는데, 이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사실로서 역사, 이거는 사실로서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 자체다. 그렇죠? 근데 기록으로서 역사는 그 가운데 역사가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뽑아서 기록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모든 사실, 이거는 어떤 평가가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표 인물은 랑케, 그리고 이쪽은 키역드라는 인물이 있죠. 크로체, 콜링우드, 카. 그래서 크크크 이렇게 기억했었죠. 요거. 네. 자, 그러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기는 기전체다. 기전체는 인물 중심. 네. 근데 아직 출제가 안 된 파트인데 주의할 요소가 있긴 있어요. 여기는. 자, 보시면 기전체는 인물 중심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본기, 세가, 열전이에요. 본기는 황제 역사, 그 다음에 세가는 제후의 역사, 열전은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인물. 네.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이제 기록으로서 지문이 있는데 1번, 2번 두 개를 묻고요. 요 지문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된 기사가 거의 없다. 맞죠? 이거 왜 그렇죠? 김부식이 유학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국사기 별표치고요. A급 주제 중에 하나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기자 동그라미 치고요. 인물 중심 기전체, 그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맞죠? 그다음에 현존 최고 역사서다. 이 얘기는 뭐냐?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인종 때 편찬됐는데 그 앞에 책들은요 지금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계승의식 봤을 때 고려가 원래 고구려 계승으로 출발했는데 약간 찌그러진 상태죠. 그래서 신라 계승의식이 잠깐 나타났었다.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이쪽은 지금 시험 문제 비중이 뭐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사료에 조금 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낸다 그랬을 때는 기전체 쪽에서 우리가 아까 본기, 세가, 열전 세 가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본기, 그다음에 세가, 열전할 때 우리나라 왕을 왠지 세가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왕들을 본기에 쓰고 세가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열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삼국사기가 고려에서 대표적인 기전체 사서면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조선시대 들어왔을 때는 고려사가 있죠. 기전체.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죠? 고려사의 경우에는 정도전의 고려국사가 별로다. 그래서 세종이 비판을 하고요. 그래서 세종 때 시작해서 완성 시점이 아들 문종 때예요. 근데 이 기전체 사서에서는 본기, 세가, 열전할 때 우리나라 왕을 본기에 쓰지 않고 어디다 쓴다? 세가에 쓴다. 그리고 열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료에서 만나는 문구가 우왕이랑 차왕은 왕이니까 세가에 써야 된다. 근데 건국초에 쓰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좋게 쓸 수는 없죠. 고려를. 그래서 마지막에 깎아내려서 왕위를 도덕질했다, 찬탈했다. 이들은 가짜다. 그렇죠. 신우신창이다. 그래서 세가가 아닌
우화창을 열전에 기록한다 이런 표현이 사료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1번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려사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했다. 옆에다 쓸까요? 신우, 신창. 공민왕의 아들일 리 없다. 네, 우왕과 창왕이다. 네, 이들은 신돈의 아들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를 판단한다. 아니죠. 비판이 있어야죠. 네, 외적, 내적 비판 아시죠? 네, 책이 발견됐을 때 진위 여부는 외적, 그리고 내용에 대한 비판은 내적 비판이다. 자, 그다음에 4번, 5번, 6번. 네, 요거는 다른 거를 검토해야 된다. 이건 도덕 지문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특수성. 자, 08년도 나오고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암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럼 먼저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건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러죠. 그렇죠? 이거는 보편성이죠. 근데 특수성에 해당되는 게 지금 2번, 3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불교 동그라미 치기요. 원래 불교는 어때요? 원래 불교는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겠다는 거죠. 그죠? 원래 종교 자체가 다 그렇죠. 하나 예외. 현세적인 종교 하나 있죠. 그 도교죠, 도교. 도교는 신선 사상, 신선은 죽으면 안 된다. 불로장생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론 중에 얘기 드리는 게 신선을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이런 인물을 생각하는데 이게 불로장생 맞냐? 예, 장생은 알겠는데 불로가 맞냐? 그러면 아니라 그랬죠. 원래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고 계속 이 상태로 가신 분이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원래 불교는 내세적이다. 하지만 현세적이고, 그리고 원래 불교는 살생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살생을 권하죠. 네, 그게 바로 호국적이다. 이거 말고 유교도 특징이지 않나요? 유교? 네. 원래 유교는 가족윤리인 뭐를 강조한다? 인을 강조한다. 유교는 원래 유교는 인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유교를 수용할 때 통치 이념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뭐를 중요한다? 질서죠. 충, 효, 그리고 사회적인 의로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것들은 바꾸면은 잘 알아차리기 쉽지 않으니까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네, 우리는 충효 의를 강조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농촌 사회에서는 둘의 개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다. 맞죠? 향도, 둘의 개. 향도도 하나 써놓으시고요. 네, 향도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고려 때 주로 나오죠. 근데 기록상으로는 삼국시대가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고려의 향도는 불교 신앙 조직이다.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후기 때는 농민 공동체 조직화된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죠. 네, 미륵 신앙이었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전근대 신문제 사회. 이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주의할 게 불교, 유교, 그다음에 우리는 농경민족이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별도로 이런 둘에게 향도 같은 알아서 서로 돕는 공동 노동 조직이 있다. 이거는 특수성이에요. 별도로 암기가 필요한 파트. 네, 됐죠?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선사시대 쪽에 들어가면 먼저 구석기 나와 있는데 구석기 큰 틀만 써놓고 들어가면 자, 구석기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이요? 자, 이거 사료상에 이 선사시대 쪽은 등장할 수가 있어요. BC 몇 세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는 70만 년 전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도구로 봤을 때는 뗀석기는 끝날 때 뭘로 끝난다? 개자로 끝난다. 근데 개자로 안 끝나는 게 하나 있다? 주먹도끼. 그 다음에 뗀석기에다가 수렵 채집 어로에서 채집 경제이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동하기 때문에 집을 근사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 막집, 동굴, 뭐 바위 그늘. 그 다음에 이동하기 때문에 적합한 무리, 무리가 규모이다. 그리고 돌을 사용하실 때의 공통점은요, 누구 하나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지배자는 없고 지도자가 있다라는 게 기본 특징이죠. 네. 자, 그러면 1번에 무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도자 밑줄. 지도자를 지배자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건.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장 도구. 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지문이었죠. 네, 긁게, 밀게 이건 뭐죠? 조리 도구죠. 네, 긁거나 밀어서는 사장을 할 수 없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러면 그 도구가 나왔으니까 그 도구 밑에 두 가지는 주의할게요. 구석기를 우리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죠. 전기는 하나의 석기를 여러 용도에, 중기는 하나의 석기를 하나의 용도에, 그 다음에 후기는요, 쐐기 등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격지, 파편들을 만든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도구 가운데 시기, 위치까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전기 때 집게에 대응되는 주먹도끼죠. 주먹도끼는 경기, 연천, 전곡리, 전기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기 쪽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있죠? 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끝에가 뾰족하다, 뒤에다가 나무를 연결해서 창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순배찌르개가 있죠. 요거 두 개는요, 이 도구가 전기인지 후기인지 시기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신석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보면
신석기는 언제부터요? 신석기는 BC 8000년이죠. 지금 우리가 AD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1만 년 전이라고 하죠. 1만 년 전. 자, 도구로 봤을 때는 간석기는 끝날 때 돌로 끝난다. 맞죠? 돌, 갈판, 돌라, 돌, 보습, 돌, 호미. 그거에다가 경제로 봤을 때는 이제는 생산 경제죠.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데 농경의 시작은 언제요? 신석기 시작이 아니라 신석기 후반에 시작한다는 게 특징이죠. 후반에. 그래서 후반에 시작하고 처음 시작이니까 벼농사는 안 된다. 그래서 벼 대신에 뭘 재배한다? 조, 피, 수수. 그래서 발견되는 게 탄화미가 아니라 탄화된 좁쌀이고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지역 두 군데가 필수 유적지죠. 북한 쪽에 있죠. 평양, 남경, 황해도, 봉산, 치탐리. 기타 신석기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대도시가 지금도 강가나 바닷가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대도시죠. 그래서 서울 남사동, 부산 동삼동, 평양 남경 그리고 지문으로는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 유물이 안 나왔던 강원 양양 오산리 있죠. 강원 양양 오산리 같은 경우에는 얼굴 모양 조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왜냐면 오산리에서 엄청 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캐릭터도 만들고. 요거 사료로 등장했어요. 요거. 자, 그다음에 농경을 하니까 정착을 하고 정착을 해서 움집을 짓고 그다음에 직조 생활 그다음에 규모가 조금 더 커져서 이제는 C족에서 부족으로 확대돼 간다. 그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족 외혼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신석기는 톡인데 대표 톡이는 빗살. 하지만 빗살보다 빠른 것들이 있다. 이른민문이, 덧문이, 아빈문 톡이. 톡이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요. 신석기랑 청동기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청동기는 뭐가 있죠? 미, 민, 톡이, 기타 붉은 간 톡이었다. 그리고 철기 때는요. 청동기 때 만들던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신석기, 청동기, 톡이 문제. 자, 그럼 볼게요. 신석기 혁명 후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출제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밭유적이 발견됐죠. 고성 문암리 밭유적도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빗살 이보다 빠른 것도 있다. 이른민문이, 덧문이, 아빈문 톡이.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것은 청동기, 미, 민, 미송리식, 그냥 민문이, 그다음에 붉은 간 톡이 등이 있다. 자, 그다음에 경제 쪽, 사회 쪽. 자, 규모가 조금 더 커져서 C족이 부족으로 확대돼 간다. 그때 족 외혼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4번 중복이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흑요석 나와 있는데 흑요석은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흑요석은요. 구석기에도 있고 신석기에도 있다. 돌이 까만색인데 화산 지형에서 나오는 거고요. 구석기 유적에서 흑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요. 그걸 들고 이동했다라는 증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석기에서 신석기에서 발견됐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정착한 사람이 화산지대랑 교류했다는 증거죠. 교류. 그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흑요석만 계속 주목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구석기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동하니까 들고 옮겼구나. 근데 이때는 정착했으니까 정착 지역에서 교류를 했구나.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발견의 흑요석은 백두산이랑 교류했구나. 걸어서. 근데 일본이랑 교류하는 부산 쪽의 흑요석은 이건 어떠냐. 설명 방법이 없었다. 근데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가 발견된 거죠. 창녕 비봉리에서 통나무 배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것 타고 갔다라고 했는데 실은 동감하기 좀 어렵다 그랬죠. 이건 카누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창녕 비봉리 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요. 교류입니다. 교류. 자, 그다음에 유적지 나왔는데 60년대 전반에 남북한 각기 조사 발굴돼서 많이 좀 오버한 문제인데요. 남한 쪽을 모르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북한 쪽은 좀 오버했어요. 그래서 공주석장리 별표치고요. 유적지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실은 유적지는 구석기, 신석기예요. 가장 까다로운 게 구석기고. 그리고 강도 조절하자면 구석기 쪽에는 필수 유적지가 4군데죠. 4군데. 그 중에 하나가 공주석장리. 먼저 첫 번째는 주먹도끼 발견된 연천 전곡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남 공주석장리. 이거는 남한 최초 60년대죠. 64년도. 그리고 또 하나는 공주석장리에다가 남한 최초가 공주석장리면은 한반도 전체 최초가 어디죠? 한북 종성 동간지인이죠. 그거는 일제강점기 30년대라는 것까지 기억하세요. 30년대. 됐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 얘기했죠. 필수 제가 4개라고 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인골 출토된 데가 두 문자 따면은 승만두상.
승만두상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승만두상. 예, 승리산 동굴, 그다음에 만달리 유적, 그다음에 두루봉 동굴, 그다음에 상시리 유적, 승만두상. 네, 두루봉 유적 여기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애가 발견됐죠? 흥수아이. 네, 꽃성분이 검출돼서 매장의 풍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두루봉 동굴 요거까지 해서 4개가 필수예요. 4개가 필수. 네, 나머지의 경우에 이름을 계속 읽으시면서 개자, 굴자, 동굴자 이런 걸 계속 매칭시키면 되는 거죠. 이름.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청동기 시대 쪽입니다. 청동기 시대. 자, 청동기 시대는 내용 정리를 하면 청동기. 항상 우리가 볼 때는 도구 경제인데 청동기는 언제부터 시작이요? 청동기는 BC 2000년이에요. 2000년. 이거 제가 왜 연도를 지금 후반에 와서 강조를 하냐면 사료상에 예를 들어서 뭐 BC 4000년이다. BC 3000년이다. 그럼 언제예요? 신석기 후반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인지 파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게 농경의 시작 쪽이 되겠죠. 그렇죠? 몇 세기 몇 세기. 마지막엔 보셔야 돼요, 이건. 자, 그리고 도구 봤을 때 청동기인데 청동제, 무기, 의기, 장신구 하지만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농기구는 없죠. 공구는 있지만 농기구는 없다. 그래서 이전 시기에 쓰던 간석기를 끌고 와서 쓰는데 그래서 대표 간석기가 뭐가 있다?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그 다음에 홈자기.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족장의 권위를 보여주는 간석검, 다른 말로 간돌검도 있죠. 요거는 작년에 출제가 됐었죠. 요거. 네, 요거. 자, 그 다음에 도구가 청동기, 그 다음에 간석기면 이제 경제는 뭐냐? 경제는 이제는 농업이 더 발달해서 벼농사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아까는 뭐였어요? 이거는 탄화된 좁쌀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탄화 미. 그 탄화 미가 출토된 세 군데 지역이 가장 메인 지역이죠. 부여 송국리, 그다음에 여주 흔암리, 서천 화금리.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지역은 부여 송국리. 예. 송국리는 남한 최대 청동기 유적지고 그 유적지의 특징을 시험 문제 지문으로 출제도 이미 했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사람이 는다. 맞죠? 그걸 먹기 위해서 정복 전쟁도 시작된다. 사유재산도 생긴다. 그리고 사람이 늘면 더 커지면 도시, 더 커지면 국가까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국가 배경은 청동기다. 문명도 청동기다.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4번이 아니라 1번 지문. 네. 이 4로 보이죠? 왜?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을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는 밑줄 할게요. 황하나 내몽골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성이다. 자, 청동기 쪽에서 주의할 게 그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문화를 다 어디서 수용을 해요? 대부분은 중국이죠. 대부분 중국. 근데 청동기의 경우는 중국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아니라 어디냐면 북방식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북방식. 중국이 아니란 증거는 뭐냐 그러면요. 중국이 아니란 증거는 청동기 대표 무기가 비파형 동검인데 비파형 동검을 봤을 때 끝에가 손잡이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서 결합하는 방식이죠. 근데 중국은 한 번에 만들죠. 그러니까 양식이 달라요. 그리고 중국은 또 주석이 많죠. 요건. 네, 그래서 중국이냐 그럼 아니다 그러면은 이걸 계속 돌려서 물어보죠. 네, 중국이냐 아니다. 은주계통이냐 아니다. 그 중국이란 얘기 아니냐. 그럼 황허계통 그 아니다. 네, 그죠? 내몽을 아니다. 네, 그죠? 중국이 아니다. 이걸 계속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랬고 철기 시대부터는 중국한테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기 유적지에서 뭐가 발견된다? 중국 동전이 발견되죠.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네. 자, 그래서 엊그저께 시험에서 그 서울시 사복 시험에서도 발량전이 한번 시험에 나왔죠. 네, 지문으로. 자, 그래서 1번 네, 맞고요. 북방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미송이식 미자 동그라미 사료로 등장할 수 있죠. 미송이식 톡의 특징은 양쪽 옆에 뭐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 미민 붉은 간토기. 자, 그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일부 저습지 벼농사 맞고요. 그래서 탄화 미 발견. 네, 그러니까 4번 같은 지금 보세요. 기원전 8세기 7세기 무려 그러면 어느 시기인지 딱 잡혀야 돼요. 이게. 자, 철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철기가 언제부터요? BC 4세기 얘기했는데 지금은 5세기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란 얘기예요? 청동기 후반부란 얘기죠. 이때는요. 벼농사 본격화되죠. 그죠? 네. 그다음에 5번에 사유재산제 맞고요. 그다음에 6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네. 마을 주변에 방어 및 의뢰 목적으로 환호를 두르게 됐다. 환호 그리고 목책. 자, 이건 어디 유적지죠? 부여 송국리죠. 네.
청동기 대표적지 부여 송국리. 부여 송국리. 송국리는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더라도 속지 마시고요. 이건 청동기 대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송국리형 집터, 송국리형 토기 전부 다 뭐다? 이거는 전부 다 청동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집자리는 주거용 외에 창고, 작업장, 공공 의식 장소. 네, 공공 밑줄 하시고요.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움집 중앙에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졌다라는데 7, 8번 묻고요. 자, 이거는 주거지 비교인데 신석기랑 청동기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를 접근할 땐 그래요. 어떤 거는 이래가 아니라 어떤 거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이래. 항상 비교가 돼야 돼요. 비교가. 문제는 그렇게 구성이 되니까요. 문제는. 그러면 신석기 집터는 신석기 사람들은 강가 바닷가 추우니까 땅을 깊게 파고 가운데 불 놓고 집이니까 뚜껑 덮고 그렇죠? 집터의 모양은 원형. 가운데 불 뗀 자리.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떻게 나온다? 원뿔을 엎어놓은 모양이다. 이게 바로 신석기 집터죠. 근데 청동기 때는요. 사람들이 이제는 강가나 바닷가가 아니라 어디로 옮겨요? 배 타면서 구릉지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상가옥화 된다. 그러면 천장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럼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둥이 필요하고 주춧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화덕은 사이드로 이동하죠. 이제. 그리고 집터의 모양을 봤을 때는 집터는 이제는 원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뭐라 부르죠? 길다란 사각형, 장방형이라 부르죠. 장방형. 그래서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규모가 크다, 공동생활 가능하다, 공공의식 장소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게 신석기, 이게 청동기. 반지하식 지상가옥화 화덕은 가운데, 이쪽은 사이드.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기둥과 주춧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집터까지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적지 쪽에 보시면요, 고인돌 나오네요. 고인돌 돌자 동그라미. 자, 무덤인데, 자 무덤의 시험 문제는 어디랑 어디가 비교냐? 무덤은 청동기랑 철기예요. 청동기 무덤은 돌자 들어가죠. 고인돌, 돌널, 돌무지. 그러면 철기는요? 철기는 널무덤 그리고 동무덤이 되겠죠. 널무덤, 동무덤. 널무덤은 앞에 생략한 게 나무죠. 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한다? 나무널 목곽분. 그렇죠? 그리고 동무덤은 또 뭐라고도 하죠? 옹관묘라고도 해요. 그리고 철기는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하면 철기 시대 때는 철기를 쓴다.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근데 철제 농기구는 그런 표현 쓰죠. 최초의 금속제 농기구다. 왜냐면 이전에 못 썼기 때문에 돌을 썼잖아요. 돌을. 청동제 농기구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소재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철기로 무기나 그다음에 농기구면 청동기는 어떡하냐? 청동기는 버리긴 뭐하죠.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는 변화가 나타난다. 의기화, 그다음에 독자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독자적 생산하고 이제는 무기로 안 쓰고 제사용품으로 주로 쓴다는 게 특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비파형이 쇠형으로, 거친 무늬가 잔무늬로, 그다음에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죠. 거푸집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대표 유적지가 대표 유적지가 뭐 있죠? 창원 다호리가 있죠. 창원 다호리. 네, 이거 말고도 엊그제 등장했던 게 사천 늑도유적이라는 게 반량전과 함께 나왔던 거죠. 이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선사 쪽 쭉 봤고요. 그다음에 고조선, 위만조선 2번, 3번은 묶으세요. 2번, 3번. 자, 고조선의 시험 문제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고조선의 세력 범위.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다 그래요? 우리는 요령에서 출발해서 한반도 북쪽 만주라고 하죠. 이 증거는요. 네 가지가 있죠. 네, 그게 지금 첫 번째 지문일 텐데 세력 범위는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 미송식 토기에다가 하나 더 있죠. 탁자식, 북방식 고인돌. 다른 건 안 됩니다. 이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건국 이야기 얘기고요. 건국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메인인데, 자, 이 메인을 얘기할 때는 중국의 왕조를 기준으로 쓰자 그랬죠. 그래서 은나라, 주나라. 은나라, 주나라는 중국의 청동기. 그다음에 춘추전국, 은주춘, 그다음에 진, 한. 자, 그러면 고조선 얘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은나라, 주나라 할 때 이때 기자 얘기는 여기선 볼 필요가 없죠. 순서 문제 절대 안 나오죠. 그죠? 전국 칠흥 중에 하나가 연나라인데 연나라랑 대등했다. 하지만 연나라 장수 징계 침입을 받았다. 네, 요것도 출제된 게 엊그저께 아주 재밌는 게 출제가 됐죠. 네, 연나라가 왕을 칭하자 대등했다라고 하잖아요. 싸우려고 했다. 근데 왕을 칭하자 고조선은 왕을 칭하지 않았다. 그 싸움이 되나요? 그러면?
아니 저쪽에서 나는 왕이야. 그런데 난 아니에요. 이 싸움이 돼요 이게? 예, 이상한 질문이죠 그거. 예, 예. 그래서 대등했다니까요. 싸우려고 하고. 예, 그러다 말았는데 오히려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중심지가 이동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진안 교체기 때 누가 넘어요? 우리 교포로 추정되는 위만이 들어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준왕이 죽은 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서 진을 만들죠. 그리고 위만이 왕이 됐다. 이때부터 뭐라 부르죠? 위만 조선. 보통의 시험 문제는 위만 조선 이후의 얘기를 많이 묻죠. 그래서 고조선은 단군의 후예가 왕을 했는가? 그 다음에 위만의 후예가 왕을 했는가? 첫 번째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이 나라가 청동기 배경으로 출발했는데 도구했다는 거죠. 언제부터 철기요? 위만 조선은 철기 1이 아니라 철기 2입니다. 최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발달된 철기예요. 그래서 연과 대등한 시점에 이미 우리는 철기를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계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단군 조선은 청동기, 위만 조선은 철기하면 틀립니다. 이걸 노린 지문도 있어요. 단군 조선 후반부 연과 대등한 시점에 이미 우리는 뭘 쓰고 있다? 철기를 쓰고 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사료로 주고 나서 문제를 묻는다면 엿다 대고 비파용 동업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철기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세력 범위 문제는요. 청동기 고조선의 세력 범위 앞부분 청동기란 표현은 생략한 문제들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위만 조선은 철기 2, 그다음에 중개무역. 중개무역 때문에 누가 화가 났다? 한 무제가 화가 나서 공격했는데 마지막에 1차전 승리. 하지만 2차전에서 왕검성에서 우고왕이 피살되면서 고조선은 끝나고요. 그 자리에다가 한사군 그리고 법조왕을 늘렸다는 거죠. 8조법의 경우에는 아직 시험에 출처는 안 나왔는데 출처는요. 관계된 게 한 나라잖아요. 네, 한서질이지. 맞죠? 그럼 뒤따르는 나라들 초기 국가들은 출처가 어디예요? 네, 한 나라 망하고 삼국이 등장하죠. 삼국지 삼국. 그래서 삼국지 위나라가 본 동쪽 오랑캐, 삼국지 위지동이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밀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험에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내주세요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한 무제랑 지금 우고왕이랑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짐을 싸서 반대하다가 내려간 사람 하나 있죠. 그게 누가 있죠? 조선상 역계경이 있죠. 제가 시험 문제에서는 순서 문제할 때 한무제한테 왕검성 함락당할 때 그때 전에 짐 싸서 내려갔다. 또는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조선상 역계경인데 이 상이라는 게 고조선의 관직이죠. 상, 대부, 장군. 이 사람은 어떻다? 독자적인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무리를 끌고 내려가죠. 그죠? 요거까지 추가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고조선 보겠습니다. 세력 범위 유무를 봤고요. 이번에 밑줄요.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원래 7차 국정교과서 기본 지문이 그거죠. 상, 대부, 장군 등. 근데 이미 그걸 넘어섰다 그랬죠. 등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박사나 대신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이건 틀린 지문 출제됐는데 위만 집권 이전에 한해 창해군이 설치됐다. 한해 창해군은요, 이거는 위만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위만 견제. 위만 조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별표 치고요. 위만 조선 특징 두 가지, 철기 1이 아니라 2, 그 다음에 중개무역. 그래서 철기 2를 배경으로 주변 지역을 복속했다. 임둔, 진번, 그리고 나서 중개무역.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요거 16년 국가직 9급인데 비파용 동검과 고인돌 분포를 통해서 위만 조선의 통치 지역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벽하진 않은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B번 유형을 딱 노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여기를 설명하고 있죠. 철기 2. 근데 여기도 어떻다? 철기 1이란 얘기죠. 그래서 출제 지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출제 지문 가운데 연과 대등한 시점 이때는 뭐다?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다라는 거죠. 철기. 꼭 기억하세요. 여기. 그럼 이때 얘기하면은 무덤은 널무덤, 동무덤, 그죠? 비파형이 아니라 세형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전부 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고조선의 사회 나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건 옆에다가 비교하시고요. 자, 비스무리하면서 조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부여의 4조목이 있죠. 항상 비교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바꾸면 굉장히 그럴싸해요. 이게. 자, 남의 물건 훔치면은 50만 전 배상해야 된다. 원문은 그렇죠. 노비가 되든지 노비가 되기 싫으면 50만 전 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 남의 물건 훔친 자는 노비로 삼았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 1세기 초에 왕호를 썼다. 요거는 부여 지문인데 경찰 시험 쪽에서 고구려도 맞다라고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옆에다 써놓을게요. 부여, 고구려. 원래 2번, 3번이 지금 밑에 부여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편집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2번, 3번. 자,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 나와 있는데 초기 국가들이고요. 초기 국가.
자, 초기 국가들 일단 국가 발전 단계 구조 딱 잡고 지문들 빨리 볼게요. 이 부분은 다 대비가 잘 되셨을 테니까. 자, 청동기 배경으로 계급의 출현. 그 계급의 끝에 있는 사람은 군장. 그래서 이 시기 국가를 뭐라 부른다? 군장 국가. 여기서 출발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고조선이죠. 근데 고조선은 그 다음 단계까지 가요. 왜? 왕이 등장하니까. 부왕, 준왕, 그리고 나서 우고왕도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다음이 철기인데 철기는 이거보다 한 단계 발전해서 뭐가 된다? 연맹 왕국이죠. 지방 분권적 행정은 제각각 하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로 기능한다. 전쟁과 외교. 근데 다 따라가면 좋은데 못 따라간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포인트죠. 옥저랑 동해.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낸다고요? 철기 시대 생활 선사 시대 문제처럼 딱 내면서 정답을 이걸로 가버려요. 이걸로. 이미 그런 문제도 확인하셨죠. 한 3차례 정도 출제가 됐는데. 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동해의 집터 얘기하죠. 어떤 집터? 그렇죠. 우리나라 현재 강원도 발견되는 철자형, 엿자형 집터. 네. 그리고 예전 출제 지문이지만 이런 것도 있죠. 옥저의 경우에는 가족 공동묘인데 가족 공동묘의 소재가 석곽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낸 거죠. 근데 석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곽은 돌인데 돌은 뭐예요? 청동기잖아요. 청동기. 여기는요. 철기죠. 그럼 이제 널무덤이죠. 목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군장국까지만 철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부여 얘기하겠습니다. 왕이 죽으면 순장 동그라미. 자, 순장은 단독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많을 땐 100여 명 순장했다. 하지만 나중에 순장을 금지하는 것은 지증왕 때죠.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12월에 영고. 네, 부여는 여자 동그라미, 영고, 수렵사의 전통 12월. 그리고 사조목은 여자에게 가혹하다. 네, 간음하거나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자, 그리고 아직 국가직 쪽의 출제 지문 아닌데 최근에 빈도가 높아지는 지문이 있어요. 부여가 누구한테 공격당해서 약해지다가 언제 복속됐는지. 자, 누구의 공격이요?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다가 복속된 건 언제다? 5세기 말 문자왕 때죠. 문자왕은 언제 있어요? 장수왕 다음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쪽에서 지문 출제라면은 문자왕 때는 부여를 복속하면서 최대 영토가 된다. 그런 표현까지도 가능하죠. 그렇죠? 네.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주의 하나 하실 거는 부여 같은 경우에는 우제전법도 있죠. 우제전법, 형사치수제, 우제전법 이런 것도 다 특징인데 우제전법 그리고 제천행사 얘기하는데 제천행사는 전쟁할 때 한다 안 한다? 네, 한다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네. 왜냐면 제천행사 하면서 우제전법 해서 소를 잡아서 발굽을 불을 떼서 오그라들면 O, 펴지면 X. 근데 만약에 전쟁에 이일까요? 라고 했는데 X가 나온다 그러면 우린 망했어가 아니라 했죠. 한 마리 더 잡으면 되죠. O가 나올 때까지. 언젠간 나오니까. 예. 그렇죠? 전쟁 중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점집 찾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안 좋다 그러면 계속 딴 데 가보고. 딴 데 가보고. 여기 잘 봐. 막 갑자기 이렇게. 이거 똑같이.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려 볼게요. 고구려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 출제 보면은 거의 부여랑 비슷한데 그래서 차이점에 주목하죠. 차이점. 그 차이점은 제가 말로 할게요. 네, 부경, 약탈 경제. 그다음에 10월에 동맹이 있죠. 동맹.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결혼 풍습이 좀 특이하죠. 작은 집 짓고 산다. 서옥제. 네. 자, 1번에 국동대열 맞고요. 2번에 상대부 박사 장군 아니죠? 네, 이거 고조선이죠. 자, 뭐라고 바꾸면 되죠? 사자 조의 선인. 자, 그다음에 물건값의 12배. 근데 뒤에 가늠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이거는 부여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문들이 왔다 갔다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 고추가 사자 조의선이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의 맞죠.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고구려의 손오부는 자체 종묘사직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손오부는 일전의 왕족이라서 전 왕족이라 그래요. 일전의 왕족이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국가가 발전돼 가면서 정치적으로는 통합돼 가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통합이 아직은 안 된 거죠. 돼 가고 있는 거지. 이것까지 통합되면은 고대 국가가 되는 거죠. 고대 국가. 그래서 전왕족 손오부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몽 유아부인 맞고요. 그다음에 제천행사 동맹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회의 맞죠? 네. 그리고 별도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국가만 알면 되는 지문 같은 경우에 두 번 나온 게 관나부인이 있었죠. 관나부인. 네, 중청원왕 때 관나부인. 뒤에 한번 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옥저랑 동해 3번, 4번은 비교 표시해 놓으세요. 3번, 4번 비교.
자,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해서 봐야 되고요. 네, 공통점은 군장국가, 왕이 없다, 읍군 삼노 후. 네. 그다음에 차이점은 옥저는 민며느리제 일종의 매매원 1번 맞죠? 그다음에 중앙집권은 둘 다 못 갔고요. 그다음에 가족 공동 무덤은 목곽 동그라미 치고요. 네, 그다음에 4번은 책화는 틀렸죠. 그다음에 동해는 특징이 좀 많은데 동해는 동해 제일 잘 나오는 건 시족사의 전통이죠. 조계혼, 책화. 기타 특산품은 디귿, 단궁, 디귿자 동그라미. 디귿은 디귿, 동해는 단궁. 디귿은 디귿. 그다음에 아까 집터 얘기했었죠. 철자형, 여자형 집터. 네, 그다음에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아직 출제가 안 된 것은 호랑이를 신으로 섬긴다. 이건 출제가 안 됐어요. 사료상에는 등장을 하는데 단독집은 안 나왔고, 그래서 동해 쪽에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죠. 그래서 3번, 4번 묶어 두시고요. 그다음에 사만 쪽 얘기. 사만은 벼농사가 잘 된다. 그다음에 사만은 재정분리사이다. 천군, 소도. 1번에 천군, 소도 맞고요. 신구문화의 완충지라는 표현도 쓰죠. 소도를. 그다음에 두 번째 재정분리죠. 일치는 언제요? 청동기, 단군, 왕검. 그다음에 저수지 축조 벼농사 발달 맞습니다. 벼농사.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되니까 저수지 축조. 그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저수지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신지견지, 불해읍차. 그리고 공동노동 불해가 아니라 두래. 그다음에 5월 10월의 계절제. 그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은 4번 나와 있는데 철 동그라미. 이거는 사만 가운데 어느 특정한 변환의 특수성이죠. 낭랑 외에 수출했다. 규격화됐기 때문에 화폐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고, 이게 나중에 가야로 가죠. 변화는. 그다음에 5월 10월의 계절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쭉 내용 봤고요. 그다음에 고대사의 발전 쪽 볼게요. 고대사의 발전. 초기 고구려, 초기 백제 뭐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가겠습니다. 전체 그림. 삼국 간의 항쟁은 시험에 잘 나오죠. 네. 결국에 뭐 제일 어려운 건 순서 문제가 될 텐데, 자, 항상 기준을 세울 때는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2세기, 3세기, 4세기는 삼국 간의 기틀 다지는 기간. 순서는 어떻게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그래서 고구려의 경우에는 2세기 태조왕 때 태조왕의 업적은 고독한 태조왕, 고시독점, 옥저 정복. 그다음에 백제가 두 번째인데 고이왕은 고자 동그라미, 관직, 관등, 관복, 그리고 율령. 그리고 국가 발전 과정에서 영역 확장이 있죠. 그래서 한강 유역 장악.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목지국 병합이라는 지문이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자, 그다음에 신라 쪽에는 뇌물마리간인데, 뇌물마리간은 김뇌물마리간, 김씨단독, 마리간 최초, 그리고 400년의 사건이 있다. 그래서 기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전성기죠. 전성기는 4세기, 5세기, 6세기인데 먼저 누구요? 네, 먼저 백제죠. 백제는 근초고왕, 주로 바다 진출, 요서, 산둥, 일본의 큐슈, 일본 가서 칼을 하나 던져줬다. 칠지도. 자, 위로 올라가서 왕을 하나 잡았는데요. 그때 잡힌 왕이 누구죠? 고국 월왕. 지금 요새 시험 문제들 보면요, 죽은 왕들은 사료로 되게 잘 나와요. 죽은 왕들을 사료로 내는 이유는 굉장히 깔끔하죠. 좀 그런데 왜 시험 문제에선 깔끔하죠? 왜 깔끔하냐면 죽는 순간 업적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거의 그렇게 내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제일 잘 나왔죠. 누구예요? 사유입니다. 사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마한의 자녀 세력 복속, 그리고 가야에도 영향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엄청 돌아다닌다. 부자 상속, 그리고 사료로 나올 수 있는 게 역사서의 편찬이죠. 백제는 서기, 백설기, 그리고 관련 인물은 고흥. 자, 그다음에 전성기는 5세기는 광개토 장수, 이제 고구려로 넘어가고요. 광개토가 전성기 갈 수 있는 배경은 소수림이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하죠. 불태율, 불교, 태학, 율령. 그래서 광개토는 주로 어디를 진출하는가? 북쪽으로. 네, 요동 진출, 후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비려, 숙신, 그리고 백제는 공격을 해서 아신왕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손을 뻗어서 도와줬는데 이게 곧 400년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즐겁다. 연호는 영락. 그리고 장수왕은 여기 등장하는 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는 제가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1단계는 시기 문제죠. 1단계는 시기 문제. 우리가 항상 대비하는 게
모든 거를 같은 정도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단계가. 1단계는 시기 문제, 그 시기 시대상이었던가. 맞죠? 그리고 2단계는요. 왕대사죠. 2단계는. 그리고 3단계는요. 왕 안에서 순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 여기 파트는요. 시험 문제가 2단계인데 3단계까지 간 사람이 2명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다? 장수. 그리고 또 하나는 진흥왕이죠. 그래서 장수왕은 1번 공격 평양 천도한 다음에 남진을 하니까 밑에 있던 두 나라가 긴장을 했다. 그게 나제동맹. 비유왕과 눌지마리간. 하지만 그대로 밀고 가서 전성기니까 한성을 점령했다. 이때 누가 죽었죠? 계로왕이 죽었죠. 죽은 사람은 사료로 나오고 이쪽은 한 차례 나왔습니다. 계로왕. 본명은요? 성은 다 부여죠. 부여경입니다. 경. 부여경. 그다음에 마지막 치고 올라가서 흥한령 일대 지두 분할 점령이 나오는 거죠. 그 순서가 세부적으로 나온다면 비석 2개를 집어넣을 텐데 광개토비는 평양 천도하기 전에 아버지를 국내성에 모셨다.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는 한강 유역 점령한 이후 어느 시점인데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까지 넣은 적은 없지만 계로왕의 국서는 어디다 놓으면 된다. 바로 앞에다 놓으면 된다. 왜냐하면 계로왕의 국서는 북위에 보냈는데 국서가 실은 마지막이라 그냥 유서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네, 계로왕의 유서. 네. 아주 심한 욕을 했죠. 승냥이라고. 그들이 승냥이 때가 됐다. 자, 그러면 계로왕 전사 이후에 이제 웅진천도에서 웅진 시기 때는 천도했다 문주왕. 그다음에 동성왕 누구랑? 소지마리간과 결혼동맹.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출제했지만 동성왕은 업적이 하나 더 있어요. 결혼했으면은 신혼여행 어디로 간다? 제주도로. 탐나 복속. 네, 그래서 탐나 복속은 혼자 가는 거지 소지마리간은 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결혼이 그러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무령왕. 네, 여기부터는 6세기고요. 그래서 6세기는 신라 전성기 턴이고 무령왕 뒤에 성왕. 그리고 나서 이어서 지증왕, 법흥왕, 그다음에 진흥왕인데 이 부분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네. 법흥왕의 업적이랑 그 성왕의 기간이랑 약간 겹쳐요. 근데 이건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법흥왕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성왕의 남부여, 사비천도 남부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갖다 붙이면 돼요. 결국에 이쪽의 시험 문제는 진흥왕의 순서로 귀결되는 거죠. 네, 요거. 자, 그럼 이제 지문들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 세모 치시고요. 계류부 고씨의 왕위 계승권이 확립된 이후 연나부 명림씨의 출신 왕비를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다. 요거는 국가지문입니다. 그냥. 네, 고구려 국가지문. 그 다음에 초기 백제 1, 2, 3 묻고요. 초기 백제 1, 2, 3 묻고. 네, 고구려 무덤 양식을 이은 것이다. 무슨 무덤이죠? 돌무지 무덤이죠. 네, 고구려 쪽에는 만주 장군총. 그 다음에 우리는 한성 석촌동 고분. 서울 석촌동.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성씨, 부여씨, 그리고 온조 이야기. 네, 그다음 고이항 고자 동그라미, 관직관 등 관복, 율령, 한강유역 장하까지. 네, 그다음에 5번 지문은 요거 네, 제목이 너무 많아져서 좀 합쳐놨는데 네, 5번 X 치시고 이건 신라 쪽 얘기죠. 네, 뇌물은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꿨다. 김뇌물 마립간. 자, 그다음에 밑에 고구려의 발전 보겠습니다. 관나 부인. 예, 관나 동그라미 치고요. 네, 고구려 부인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예, 왜냐면 왕이 중천왕인데 중천왕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예, 국가만 아시면 돼요. 국가만. 그다음에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과정은 중국 혼인 제도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김흠운 틀렸고요. 이거 언제 나오죠? 신문왕 때요. 신문왕 즉위 첫해 누굴 잡았다? 장인 김음도를 잡고 그 다음에 딸들 다 폐위시키고 그리고 나서 김흠운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게 그게 효소왕이 되는 거죠. 효소왕이 이름이 나올 확률은 적지만 이 사람의 업적은 가능하죠. 뭐가 있죠? 그렇죠. 서시전, 남시전이 추가 증설됐다라는 거. 네, 그래서 신문왕 이후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고국천왕. 네, 왕빈 우씨와 왕의 동생 산상환의 결합은 취수원의 신뢰를 보여준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소수리망은 불태율이죠. 네, 그 가운데 불교 동그라미 어디서 누가 갖고 왔는지 꼭 기억하시고요. 전진으로부터 순도가 가져왔다. 그럼 비슷한 시기에 이거보다 한 10년 정도 느린데 근초구왕 바로 뒤에 침류왕이 있다. 침류왕. 동진으로부터 누가? 마라난타가. 예, 제가 왜 자꾸 이름을 강조하냐면 사료로 등장할 때는 전진, 동진이 아니라 그냥 진나라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나라. 그래서 인물 기억하셔야 돼요. 인물. 고구려는 북중국의 전진 누가? 순도. 그리고
백제는 남중국의 동진, 인도승려, 마라난타가 넘어왔다. 신라는 5세기 눌지마르칸 때 고구려를 통해서 수용했다가 공인되는 것은 100여 년의 민간 전선을 거쳐서 법흥왕 때가 되고 그때부터가 불교식 왕명기 시작이 되는 거죠. 법. 네. 자,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고구관왕 전사 본명 밑에 써주시고요. 사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쪽은 항상 기틀 보고 그다음에 전성기 보면 끝난다. 그렇죠? 제일 까다로운 게 어느 왕의 무슨 업적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결국에는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그냥 잡으면 안 잡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2, 3, 4 기틀, 4, 5, 6 전성기 메인 왕들에서 출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되는 게 고구려는 중간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스토리를 좀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주왕 다음에 고국천왕, 외울 때는 고국천부왕, 부족조고부, 행정조고부, 그리고 부자상소, 부자니까 빌려줬다, 진대법, 관련된 인물은 국상, 을파소. 그리고 동천왕은 여태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엊그저께 경찰 시험에서 한 질문 나왔어요. 네, 요거. 그래서 동천왕의 경우에는 서안평 공격했다가 위나라 관구검 침입을 받았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론 때는 많이 봤던 내용이죠. 이건. 그리고 4세기 초반에 미천왕은 미친당랑, 그다음에 고구원왕은 죽었다, 그다음에 소수림은 불태율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틀, 전성기, 그리고 나서 고구려는 별도의 스토리, 태천, 천미원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 전성기 쪽으로 가고요. 관계토는 후연 동그라미, 후연, 비려, 숙신, 그리고 연호 쓰시고요. 영락. 400년의 사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수왕은 평양천도, 한성암락, 죽었다, 계루왕, 부여, 경. 죽은 사람 한 명도 얘기 안 했네요. 네, 죽은 사람 여기도 있죠. 성왕. 관산성 전투에서 패사했다. 등장하는 이름은요. 부여, 명농이고요. 아직 명농 이름은 등장한 적이 없고 부여 명농을 고관도도, 줄여서 고도가 급히 쳐서 왕을 죽였다라는 지문이 있죠. 네, 여기. 네, 죽은 사람들은 사료로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지두 분할 점령 얘기 나오죠. 네, 그다음에 백제 부흥 쪽에, 네, 백제 부흥 쪽에. 자, 6세기 들어서 누구 있어요? 6세기. 무령왕, 그다음에 성왕 있죠. 네, 무령왕이 지금 보니까 최근에 시험 문제 안 나왔네요. 네, 대비하셔야 되고요. 무령왕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너무 지겹죠. 정답은 항상 뭐예요? 그렇죠. 22담로.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게 22담로는 어디에? 지방에 왕족 파견했다. 왜 이걸 비교해야 되냐면 성왕 때 등장하는 22부가 중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그렇죠? 그리고 사료로 항상 주는 건 뭐죠? 무령왕의 무덤이 특이하다. 원래 우리는 벽돌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 간다. 왜냐면 우리는 돌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풍습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돌 던지기, 상대방에게 석전이란 게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중국은 돌이 많지 않으니까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죠. 근데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이에요. 이게 중국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령왕은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무령왕릉이 1971년도에 우연하게 발견돼서 원형 그대로 발견됐다. 그 안에 지석, 매직권, 관련된 건 도교. 왜냐하면 토지신한테 토지를 샀다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아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사료로 안 나왔어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사마는 섬, 일본 가다가 섬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전설이 있는 왕. 그래서 누구랑도 관련됐다? 일본과도 관련됐다. 그래서 무덤의 소재, 무덤, 관의 소재는 일본산 금강송이다라는 것까지 타 시험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 사료로 준 다음에 정답은 계속 뭘로 가요? 22담로로 가는 거예요. 이걸 내고 싶은 거죠, 그냥. 그죠? 하지만 제가 대체될 수 있다 그랬죠? 대체. 네. 대체될 수 있는 게 지금 변화가 있는 파트들이 있어요, 한국사에서. 그게 어디냐면 문화 쪽에서 삼국문화 일본 전파예요. 예전에는 그냥 백제가 유학 전했다, 백제가 불교 전했다 여기서 끝났는데 어느 왕이 뭘 전했는가, 어느 인물이, 그것까지 묻는다고요. 그래서 단독 문제가 나오는 사람들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초고왕 때 아직기 왕인, 네, 엊그저께 시험도 출제가 됐죠. 어느 왕인지. 네.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면 무령왕. 무령왕 때는 뭐가 있다? 네, 단양이와 고안무 합쳐서 퓨전, 네, 고양이. 네, 네. 단양이와 고안무, 고양이. 네, 됐죠? 여기 보이세요? 제 손 여기 칼켜인 거. 네, 저희 고양이가 칼켜서. 네, 무령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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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요거. 네, 그리고 나서 성왕 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네, 겸익과 노리사치계가 있죠. 노리사치계는 작년에 국가를 바꿔서 출제가 됐는데, 네, 노리사치계는
인도 유학생이고 율종을 발전시켰다는 특징이고, 그 겸익은 인도 유학생이고 율종을 발전시킨 인물이고요. 노리사치기는 일본의 불교를 잘하는 사람이죠. 시기는 성왕 때. 자, 그래서 22부 오부오방 맞고요. 그 다음에 한강 유역 일부 수복하지만 빼앗겼다. 무슨 전투 마지막? 관산성 전투. 부여 명농이 고관도도한테 죽었다. 자, 그 다음에 지증왕은 신라 지의중왕, 네, 소를 이용한 박가리 우경, 그 다음에 신라 우산국 정복. 핵심 인물 누구요? 이사부. 하지만 이사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면 이사부는 되게 오래 살았죠. 진흥왕 때 또 나와요. 이미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사례로. 이사부 앞에 깔고 그 이사부 받으시면 안 돼요. 이사부 흘리고 뒤에 찾으면 거칠부가 한번 나왔었죠. 거칠부는 국사. 그래서 진흥왕 사료가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예상되는 게 뭐냐면 지금 진흥왕 쪽에 보면 대가야 정복 기사가 있는데 이때는 이사부가 나오고요. 이사부 나오고 따라 나오는 게 사다함이라는 화랑이에요. 사다함. 이제 이사부는 주의하세요. 이사부. 자, 법흥왕의 지문 2차 돈의 순교 불교 공인 맞고요. 법병불 건원 병부 다 맞습니다. 상대등 설치 기억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진흥왕의 경우에는 대가야 정복, 이사부 사다함, 그다음에 화랑도, 그다음에 대가야 정복. 네, 맞죠? 법흥왕, 진흥왕 두 개 묶어두시고요.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연호는 법흥왕, 건원, 진흥왕은요 개국, 대창, 홍제. 그리고 가야를 정복했는데 법흥왕은 금관가야. 근데 금관가야 정복 전에 누구랑 결혼 동맹? 대가야와 결혼 동맹이었다. 네. 그리고 대가야 정복은 진흥왕. 자, 그리고 진흥왕의 영역 확장은 순서를 봐야 되는데요. 이건 지도로만 짧게 볼게요. 지도로만. 순서 필요한 사람 두 사람 누구? 장수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흥왕. 진흥왕이 영역 확장하게 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국력을 모는데 화랑도, 황룡사. 근데 요새 사찰 이름 계속 추가적인 사찰들이 좀 나오죠. 뭐 작년에는 뭐 왕흥사도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할 게 황룡사에다가 흥륜사도 있어요. 흥륜사가 완공된 시점이 진흥왕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희흥 진흥왕. 진흥왕은 화랑도, 황룡사, 흥륜사. 그리고 영역 확장에서 비석을 크게 5개 세웠는데 5개라고 하지 말고 1 + 4 맞죠? 앞에 있는 1은 동맹 상태에서 단양적성비 맞죠? 근데 뒤에 있는 4는요 동맹을 깨고 나서 직접 순행한 비석들 순수비. 1번 진출은 한강 하류. 그래서 북한 산비랑 당항성이 있죠. 그렇죠? 당항성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 그리고 2번 진출은 가야 쪽이죠. 창녕비 이어서 대가야 정복. 그리고 3번 진출은 함경도 해안 지역 진출. 황초령비, 마운영비. 그래서 1 + 4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순서가 필요해요. 보통은 요 1이랑 나머지 순서를 물어요. 보통은. 자, 됐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서 6세기까지 쭉 봤고요. 그리고 2, 3, 4가 기틀, 4, 5, 6이 전성기인데 4, 5, 6을 전성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끼리 전성기 놀이가 가능한 이유는 뭐기 때문에? 중국이 분열기죠. 위진남북조. 그 앞쪽 시기 뭐라 부른다? 5호 16국. 비교 대상은 5대 19기 나중에 고려 후삼국 그 무렵쯤에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뒤어지는 게 위진남북조를 6세기 말에 수나라가 통일했다. 그리고 7세기 초반에 당이 있다. 그들과 싸웠다. 고구려. 고구려는 먼저 선제 공격하고 수유, 문제, 수양제 침입받고요. 당이랑은 처음에 유화책인데 당태종 대비해서 천리장성. 그때 연개소문의 등장. 그래서 싸워서 안시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삼국 통일 과정이에요. 통일 과정.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신라 비석 쪽 얘기 있는데 신라 비석의 중에서 메인 비석은 진흥왕 때 1 + 4인데요. 추가적인 비석들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석은 지증왕 때 포항 중성리비, 그다음에 영일 냉수리비, 그다음에 법흥왕 때는 울진 봉평비가 있다. 그죠? 근데 앞에 있는 두 비석은 전부 다 뭐예요? 재산권 분쟁 내용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위치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위치를. 자, 신라 수도가 경주인데 포항이나 영일이나 다 보면요. 거기가 거기예요. 수도 주변. 원래 귀족은 어디에 산다? 원래 귀족은 수도에 살죠. 그러니까 수도 주변의 귀족들 간의 재산권 분쟁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울진 봉평비, 울진은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동해안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지문이 동해안 방면 진출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역 확장을 했는데 반란이 있어서 가서 진압하고 혼내줬다. 뭐가 있죠? 노인법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울진봉평비 중대사건 처리하고 관련자 처벌했다. 노인법. 그 다음에 2번 영일냉수립이 울진봉평비는 왕은 소속부의 명칭을 띠고 있었다. 탁부, 모즉지, 매금왕. 네, 그 다음에 광개토비, 중원고구려비 있을 텐데 광개토대왕이 침략해온 북위를 크게 물리쳤다. 아니죠. 광개토는 후연비려 숙신이고요. 고구려랑 북위는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죠. 그 외교를 정말 잘못 파악해서 죽었던 게 마지막 유서를 북위에 보내고 죽었던 누가 있다? 계로왕이 있었다. 그래서 북위에 보냈더니 북위가 그런 일 없어서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 편지를 받은 것 같은데라고 줘서 장수왕이 들고 내려와서 네가 썼니? 그리고 죽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외교 관계를 잘못 파악한. 그리고 지금 광개토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자세하게 출제가 안 됐죠. 국가직은. 그래서 1부, 2부, 3부 구성인데 1부의 경우에는 광개토비 1부의 경우에는 비를 왜 세웠는가? 우리가 글 쓸 때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건. 1부는 서론. 왜 만들었는가? 2부는 업적. 3부는요. 맺은 말.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업적. 3부는요. 잘 지켜 이거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 등장하죠. 수면이죠. 수면. 구민 시민 모두 수면을 삼았다. 그리고 1부에는 건국이야기 있다. 그죠? 그리고 아직 팔종교과서 쪽에서 들어갔는데 사료로 안 나온 게 이게 있어요. 왕의 위엄이 사해에 떨쳤다. 그죠? 내가 중심이고 퍼져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외우실 때 잘 각인이 안 되면 왕의 위엄이 사해에 쩔었다. 뭐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원고구려비 같은 경우에는 충주고요. 이거는 두 가지 파악해죠. 위치로 봤을 때는 남한강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장수왕 때는 중령부터 남양만까지 판도를 넓혔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내용을 봤을 때는 고구려 왕이 와서 매금을 불러서 의복을 하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위다? 고구려가 위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동이 매금이 있는데 매금이 중요한 표현이 아니라 매금이라는 표현은 울진봉평비도 나와요. 이거 신라비석에도. 격화시켰다 이건 옛날에 쓰는 표현이에요. 동이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중심이니까 동쪽으로 앉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비석에서는 고구려의 천하관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잘 쓰는 지문이 이거는 만주에 있고 이거는요 충주에 있죠. 한반도 발견된 유일한 비석은 요거죠. 그때 설명할 때 많이 쓰죠 지문.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7세기 삼국 의자왕 대야성 40여 성 빼앗았다 맞죠? 별명은 해동의 증자. 그다음에 대야성 말고도 당항성도 공격하고요. 대야성 공격 때문에 이때 김춘추 사이가 죽었다. 그래서 김춘추가 이동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배경. 그다음에 이어서 신라 중대의 왕들. 중간에 넘어갈 때 지금 요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삼국 통일 과정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취리산 회맹이라든지 그밖에 소부리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됩니다. 이건. 자, 그러면 여기 이어서 이제 신라 중대인데 신라 중대는 우리 그림으로 딱 그리면 마무리가 되죠. 자, 요거는 시간이고요. 이거는 국력이고요. 자, 한 나라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요게 왕의 권한이다. 왕이랑 항상 같이 가는 게 누구다? 집사부, 시중. 자, 그러면 왕이랑 반대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게 귀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가 상대, 가운데가 중대, 그다음에 마지막이 하대가 되는 거죠. 자, 이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따른 기준이고요. 성고리 왕을 쭉 하다가 남자인 성고리 없다. 그래서 등장하는 선덕, 진덕, 특히나 선덕여왕은 문화 쪽에서 기억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세 가지 예언, 그렇죠? 그거에다가 황룡사 구축목탑, 그리고 첨성대, 그리고 사찰 가운데 분황사가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나왔고 엉뚱하게 영묘사가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특이한 사찰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좀 더 보자는 얘기죠. 그게. 그리고 진덕여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골이 아예 없다. 그래서 진골이 왕열됐다. 그래서 무열왕부터 누구까지? 해공왕까지. 여기가 중대죠. 그리고 하대 시작하는 첫 번째가 누구다? 이게 바로 선덕왕이라는 거죠. 시험 문제는 여기는 왕대사예요. 그래서 무열, 문무, 전제왕권의 정점, 신문왕. 가다 보니 조금 더 간다. 성덕왕. 하지만 바로 꺾였다. 경덕왕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내고 비중이 신문왕이 압도적이지만 약간 이쪽도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이동 안 했지만 여기도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문무왕의 업적은 뭐가 있어요? 삼국통일의 완성이 있죠. 그리고 원효 의상 활동 시기가 딱 이때입니다. 이때. 그죠? 그래서 지문 가운데는 의상이 왕을 만나서 왕이 도성을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걸 만류시켰다라는 게 지문 한 번, 사료 한 번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경도강 노급이 부활됐다. 네, 맞죠. 전제왕권은 꺾였다. 하지만 옆에다가 벗 쓰시고요. 네, 문화적 전성기에다가 한화정책이 하나 더 있죠. 한화정책. 중국식 9년 네, 이름을 계칭했다. 그리고 태학감도 경도강. 자, 그러면은 문화적 전성기 할 때 뭐 얘기하죠? 불국사, 석굴암, 기타, 성덕대왕 신종 주조 시작. 완성은 아니고요. 완성은 언제다? 해공왕 때다.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종이 하나가 더 있는데 성덕왕은 정전 지급도 있지만 네, 이거보다 더 빠른 가장 오래된 범종이다. 신라. 그래서 요건 상원사 동종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요 두 개 비서, 두 개 범종.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왕 때는 구주호서경 그리고 국학. 네, 맞습니다. 구서당 십정, 구주호서경, 국학.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쪽인데 귀족을 눌러서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가 있는 거죠.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하대 상황 나오는데 신라 하대 상황. 중대는 왕대사인데 지금 경덕왕 쪽에 문화 추가, 성덕왕 쪽에 문화 추가, 그리고 문무왕은 단독 문제 출제 가능성 요 부분 언급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하대 쪽은 뭘로 가냐면 하대는 업적이 아니라 사회상이에요. 사회상. 하대는. 그래서 8세기 말에 중앙의 왕위 다툼이 있었다. 뭐뭐 있었죠? 8세기 말에 네. 대공의 난,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그 과정에서 해공왕이 피살됐다. 그리고 중앙의 왕위 다툼이 지방으로 확산됐다. 지방에는 김원창, 김범문 그리고 장보고도 있더라.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이 언제냐면 9세기 말에 진성여왕 때죠. 9세기 말에 진성여왕 때. 9세기 말에 진성여왕 때는 결국에 사료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원종, 애노, 빨간바지, 적고저, 비운의육두품, 최치원, 그 다음에 삼대목, 그 다음에 해인사 길상탑,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게 심청전의 원형으로 알려진 효녀 지은 이야기. 이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요거 네. 효녀 지은. 근데 결국에 뭐냐면 이런 것들을 사료로 다 준 다음에 묻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거는 사회상이에요. 얘기 드렸잖아요. 이쪽은. 왜냐면 왕의 업적을 물을 게 없어요. 이 신성의 업적 뭐예요 이게?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사회상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망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가는 게 호족, 육두품, 선종, 기타 유학, 풍수지리 안에서 정답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정확하게 맞지만 하대기 때문에 앞뒤로 조금 이동할 수도 있다. 앞으로 가면 김원창, 김범문, 장보고가 나올 수 있고요. 난 뒤로 이동했을 때는 견훤이나 궁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쭉 모아서 정답은 이걸로 귀결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내용 쭉 봤고요. 그래서 신라 하대 상황은 호족, 육두품, 선종, 기타 유학, 풍수지리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발해 쪽의 비중이 조금 적긴 하네요. 발해 쪽. 예,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외교 관계를 맺기도 했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일 친한 게 누구죠? 일본입니다. 일본. 시종 일관 친선 관계. 그 다음에 2번 일본과는 서경 압록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신이 왕래했다. 자, 발해는 5개의 주요 도시가 있다. 그걸 우리가 발해 오경이라고 하죠. 오경. 그럼 발해 오경을 얘기할 때는 가장 오랜 수도가 어디죠? 상경이에요. 상경. 가운데가 중경, 동쪽이 동경, 서쪽은 서경, 남쪽은 남경. 남경은 원산 무렵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경이 아니라 상경이다. 그럼 일본 갈 땐 당연히 어떻게 가겠어요? 상경 출발 동경 찍고 일본 가야죠. 일본도. 그러면 신라 갈 때는 상경 출발 동경 찍고 남경 찍고 내려가야죠. 이게 바로 신라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위치만 기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그 밖에 발해 5도 가운데는 거란으로 가는 거란도, 그 다음에 중국 루트가 2개죠. 당으로 가는 게. 육로로 영주도, 그 다음에 수로 갈 때는 압록강 거쳐서 등주로 가는 옛날에 장문유가 군대 끌고 치러 갔었던 그게 교통로죠. 네, 이게 조공도가 되는 거죠. 조공도.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일본은 발해 보낸 국서에서 발해왕을 고려왕으로 표현하게 됐다. 우리가 일본에 보낼 때도 고려왕 표현. 맞죠? 근데 일본이 우리도 고려국왕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예 황당한 지문도 타 시험에서 있었죠. 네. 고려국왕이라고 지칭하는 이 외교문서를 당에다 보냈다.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외교 문서만 보고 정답하지 마시고요. 당에다 보내면 뭐예요, 그거? 싸우자는 얘기죠. 그렇죠. 싸우자는 얘기죠. 잘못 보냈어요.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지문이 많지는 않은데 이쪽에서 나온다면 제가 하나만 틀만 잡을게요. 발해 쪽의 시험 문제는 왕대사 첫 번째 유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왕대사에다가 또 하나는 발해를 우리 역사로 볼 때 유리한 거나 불리한 거 그걸 판정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왕대사는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왕인지 알게 할 때 사료를 조금 키워드를 통해서 다양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왕은 고왕, 그다음에 무왕, 문왕, 선왕. 고왕은 건국, 무왕은 싸웠다, 문왕은 안 싸웠다, 선왕은 전성기다, 그리고 망했다. 누구한테? 거란한테. 이게 끝이죠, 이게. 그죠? 업적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름을 묻잖아요. 이름을. 대조영, 대무예, 대흠무, 대인수 묻죠. 그다음에 연호를 묻죠. 천통, 인한, 대응, 건흥 묻죠. 그리고 시기도 묻죠. 선왕 보통 9세기예요.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을 9세기에 이르러 이런 걸 했다 그러면 다 틀려요. 그래서 출제 지문이 이거죠. 신라도가 9세기에 이르러 처음 개설 틀리는 거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왕의 업적이 많지 않아서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쪽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타시험 쪽에서 조금 뜨고 있는 키워드들이 일단 첫 번째 문왕이 황상이란 표현 쓴다. 그다음에 천손이란 표현 쓴다.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우리는 천손이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문의를 하죠. 왜 갑자기 하늘의 자손이란 표현을 쓰시죠? 좀 거슬리는데. 자, 그럼 이거 누구다 그러면요? 이건 문왕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문왕 쪽의 외교문서는 이건 좀 쉽죠. 고려국왕 대흠문의 이름을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에요. 무왕은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저는 이게 사료로 준 다음에 무왕을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간접적으로 어떻게 나왔었냐면 무왕 묻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었던 거죠. 네. 고구려 계승의식을 볼 수 있다. 그게 정답으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사료는 뭐가 있는가? 부여의 습속을 이어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대부분의 영토를 수복했다. 그건 누구 것이다? 무왕 것이다. 이게 사료 꼭 보세요. 네. 그리고 문왕의 공주가 둘이 있죠. 둘째 정해 그리고 넷째 정효. 이거 우리 많이 연습했죠. 그렇죠? 네, 이제는 전혀 안 헷갈리죠. 이게 왜 헷갈리죠? 그렇죠? 네. 둘째 넷째. 정해는 고구려 스타일 플러스 굴식돌방 모주립. 정효는 혼합식.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죠. 벽돌에다가 천장은 아직 안 나왔죠. 평행고임 천장. 그리고 여기는 벽화가 있죠. 벽화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지문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벽화는 인물상은 당의 영향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채색, 분위기상 봤을 땐 고구려의 느낌도 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에 있는가? 정효는 용두산 고분군, 그리고 정해는 육회에서 육정산 고분군이다. 그렇죠? 요거까지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헷갈릴 만한 게 이거죠. 그리고 두 공주님이 안타깝게도 아빠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남북국의 통치 제도 구주호소경 맞죠? 그 다음에 외사정 3번에 외사정 외자 동그라미 사정부가 감찰기관인데 지방으로 외사정을 파견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소경을 전략적 요충지에 두고 도독이 아니죠. 사신이죠. 도독은 어디예요? 구주죠. 구주. 육주 시절에 자 오부오방 육부오주. 오주 시절에 어땠죠? 오주 시절에 군주였죠. 근데 구주가 되면서 총관 도독. 도독과 사신 바꾸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 그렇게 했죠. 소경은 사신, 시옷은 시옷. 네, 그다음에 촌급에는 지방관 파견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경우에 보면 신라의 최대 문제점이 뭐예요? 신라 문제가 많겠지만 수도가 끝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 영토가 어느 강 이남? 대동강 원산만 이남인데 수도가 경주라는 거죠. 옮기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누가? 신문왕이 달구벌 천도를 실패를 해요. 그 보완책으로 이소경을 늘려서 오소경을 만들었다. 오소경 위치 꼭 확인하세요. 북원경은 원주, 중원경은 충주, 서원경은 청주, 남원경은 남원. 그다음에 금간경은 김해. 위치 꼭 확인하세요. 지도에 다 있으니까. 자, 근데도 불안하다라고 해서 지방으로
감찰관 파견, 외사정. 유력한 사람 끌고 온다. 무슨 제도? 상수리 제도. 근데 결국에 망할 때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통치권이 줄어들면서 신라는 경주 주변으로 축소되고 여기 등장하는 그 국가들이 후삼국이 되는 거죠. 호족의 성장.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했었죠. 중앙에서 또는 외부 침략이 아니라 지방 세력이 성장해서 뒤집었잖아요. 그게 수도가 끝에 있기 때문에. 외사정, 상수리 제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고대 사회 쪽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 쪽. 자, 요거는 신분제도가 메인인데 신분제 간단하게 보면 자, 고대 신분은 총 몇 개요? 3개. 귀족, 평민, 천민. 굉장히 엄격하다. 귀족은 귀족들만의 엄격한 신분제도가 하나 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골품제죠. 이동 안 되죠. 폐쇄적 사회. 그리고 고대는 고대 안에 삼국이 있고 고대는 고대 안에 통일신라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하실 지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딱 2개만 주의하시면 돼요. 2개만. 삼국 때 제일 마지막에 천민은 노비죠. 노비. 근데 노비는 부채 노비, 형벌 노비, 전쟁 노비가 있는데 삼국 때는 제일 많았던 게 전쟁 노비예요. 근데 통일 이후에는 소멸돼 갔다. 이게 둘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321이 원래 귀족인데 통일 이후에 평민화 되어 갔다. 이거 2개는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미 출제된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라 했죠. 삼국의 상황을 물었는데 갑자기 관료전 얘기하면 틀려요. 틀려요. 관료전은 뭐기 때문에? 통일 이후잖아요. 통일 이후. 시험에는 이게 나왔죠. 삼국의 경제를 묻다가 갑자기 정전 얘기했죠. 정전. 그거 틀리는 거죠. 고대라고 물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고대라고 물으면. 고대. 하지만 삼국을 물었는데 통일신라 얘기하면 틀린다. 대표적으로 관료전 그리고 정전. 그 밖에 아직 안 나왔지만 낼 수 있는 게 동시전, 여기는 서시전, 남시전이 있겠죠. 그렇죠? 대부분 이게 지금 처음에 구분을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나중 되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걸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리고 반대로 출제된 것도 있죠. 미륵반가 사유상은 삼국시대죠. 삼국이 일본에 전파해준 삼국의 공통. 이것도요. 통일신라 들어가면요. 틀려요. 그것도. 그죠?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화백회에서 국왕을 폐위시킨 적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왕은 아닌데 이름을 들으면 잘 안 까먹는 진지왕이라는 왕이 있죠. 진지왕. 네. 진지에서 내쫓았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지왕 다음에 웃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진지왕 그냥 한 얘기예요. 네. 진지왕 폐위시키고 또 특이한 거는 진지왕의 손자 무열왕은 또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 거죠. 김춘추. 그 다음에 밑에 통일신라 사회 모습 나와 있는데 아찬까지 승진 가능한 건 누구죠? 네, 요거는 육두품이죠. 네. 골품제는 다 준비가 돼 있으실 테니까 제가 표 하나만 딱 얘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복색제도 있는데 요거 엊그저께 시험에 이것도 나왔죠. 복색. 복색의 기준은 신라예요. 신라. 중심. 복색은 자, 비, 청, 황. 신라는 자비청왕, 백제는 삼색공복, 자비청.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자비청왕이면 비교 대상은 고려죠. 고려는요. 자단비록이죠. 누구 때? 광종 때. 쌍기 들어와서 건이 막 할 때니까 언제? 이건 중국식이라는 거죠. 그건. 그리고 복색을 뭐가 결정하는가? 골품에 따라서 복색이 결정된다. 맞아요? 아니죠. 진골은 뭘 입어야 되나요? 그러면요. 그 진골은 몇 관등인데요? 묻잖아요. 그래서 골품이 아니라 관등에 따라서 복색이 결정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대신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에 상한선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색을 결정하는 건 골품이 아니라 관등이다. 맞죠? 그리고 골품이 관등 승진 상한선을 제한해서 진골은 제한이 없고 육두품은 아창까지, 오두품은 대나마까지, 사두품은 대사까지. 그렇죠? 그리고 자비청왕, 자단비록. 자, 그래서 아찬 네, 육두품이고요. 도당유학생, 수기학생 육두품, 대표인물 최치원, 진성여학대. 그리고 진골귀족은 시급전장 맞고요. 그다음에 4번째, 통일신라 진골귀족은 돌무지 덧널 무덤을 묘제로 사용했다. 아니죠. 돌무지 덧널은 신라 초기 한 4세기쯤의 무덤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돌았네요. 네. 잠깐 쉬었다가 고대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